그리고 또 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남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저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지리산 쪽에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다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는. 그래서 남원 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로 가야만 했었는데, 집에서 자동차로 45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공립 여자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 야자가 8시에서 10시에 끝나면 그 10시에서 12시까지 기숙사 야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2시까지 기숙사 야자에 참여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하는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앉아만 있는 시간보다 그냥 방에 누워서 자는 것이 훨씬 내게 도움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었고, 무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와 경쟁자 사이인데, 물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 누구는 야자실에서 새벽 4시에 나갔대, 막 이러면서 공부를 뭐 스펙을 얼마나 쌓았대, 과외를 받는데 막 이런 식의 소문도 돌았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저를 비교하면서 그런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또 대학과 생기부만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전공 대학교에 맞춰서 짜야 하는 그런 학습 계획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방과 활동,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없었고 강제성이 너무 느껴졌고 이게 진짜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다가 2학년 초에 저 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대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간다. 불량 학생들이 간다. 어, 진짜 막 이상한 애들이 간다. 막 이런 편견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편견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요. 그게 괜히 생기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딱 갔는데 정말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뭐, 정말 폭력성을 가진 애들도 있었고, 화장을 뭐 진하게 해가지고 막, 좀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인문계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내가 적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학교에 지내면서 점점 더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 진짜 상상 밖의 행동을 하는 친구들, 뭐 정말 개성 강한 친구들, 그리고 진짜,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없는 교실 분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타협을 하고 또 수용도 하고 그리고 저랑 정말 다른 모습의 친구들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그런 환경 사이에서도 나 혼자
아니 내가 중심을 잘 잡으면 어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개성 강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싫어. 안 할래."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제 의견도 얘기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입 밖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인상 깊었던 활동들 여러 가지 뽑아 봤는데요. 먼저 하나씩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근데 옛날 일이기도 하고 그때 썼던 핸드폰이 없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초상권을 지켜주려야 하기 때문에 제 사진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느림장 사진이에요. 느림장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열렸던 작은 당터인데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지역 주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를 쓴 엽서를 팔았었고 어떤 친구는 염통꽂이 재료를 사서 염통꽂이를 팔았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그런 작은 장터였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 일단은 뭐 지역 주민들을 항상 저희 학생들이 그 지역 안에서 학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 홍보도 직접 학생들이 직접 뛰고 느림장 할 때마다 포스터를 그려 가지고 마을 이곳저곳에 붙이기도 했고 또 마을에 풍물놀이가 오시기도 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동주인데요. 이게 지리산 동주가 저희 학교의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3 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하나의 현장학습 체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산리를 시작으로 노고단으로 내려오는 3박 4 일의 코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정말 이 지리산 종도 정말 힘들고 정말 생고생을 했었지만 인상 깊었었던 게 정말 철부지 같던 저의 친구들도 '아 진짜 친구긴 하구나.'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같이 밥도 해 먹고 힘든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친구가 경쟁자가 아닌 이런 협력자이자 진짜 진정한 길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라고 느꼈었어요. 이거는 수요 낭독회 사진인데요. 이게 수요 낭독회는 진짜 말 그대로 낭독을 하는 행사예요. 책을 낭독하는 건데 책이든 시집이든 뭐 자신이 낭독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 행사 때마다 테마도 있고 주제가 다 달라서 꾸미는 것도 다르고 읽는 글도 다르고 약간 진행하는 방식도 다른 그런 조금씩 바뀌는 되게 재밌는 행사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토론부를 했었어 가지고 그 사서쌤이랑 되게 친했어서 여기에 스텝으로도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낭독자로도 참여를 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행자로도 참여를 했었어요. 저랑 제 동생인데 둘이 이렇게 남매가 진행자로 했었어 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가을 컨셉의 수요 낭독회였는데 가을 컨셉이다 보니까 진짜 운동장에 있는 낙엽을 도서관으로 가져와서 깔았어요. 가을 분위기가 정말 나긴 나더라고요. 치우는데 힘들긴 했었지만 되게 구 평소에 보던 환경과는 되게 다른
분위기를 냈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되게 어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되게 건드리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은 시를 읽으면서 막 울기도 했었고, 이 마지막 시간에는 여기 청중들도 "내가 어떻게 느꼈구나. 느꼈습니다." "어떤 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씩 듣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장난만 치고 그런 친구들이 '이런 감성도 있었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낭독자로서 굉장히 잘했어 가지고 친구들 아니 어떤 사람들이 "네가 낭독한 글이 네가 쓴 글이냐." 이런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문계 고등학교와 저희 이 대안학교에. 일단은 선생님의 수와 학생 수의 차이가 나기도 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30 명이었고, 두 반으로 나눠지고, 그 담임생 한 명씩 그리고 부담임생 한 명씩 계셨어요. 일 아무튼 그 담임쌤, 부담임쌤 말고도 과목마다 한 과목씩 계시고, 상담쌤 계시고, 뭐 교장쌤, 교감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숙사에 살면서 제일 가까웠던 분들이고, 친구, 부모님과는 조금 더 다른 지지를 항상 받았었고, 이게 인문계 학교에서는 내가 가야 만나 주고 내가 요청을 드려야 말을 해 주는 그런 선생님들과는 달리, 항상 관심 있게 제가 해 보면 좋을 것들도 추천해 주시고, 교무실에 들어가면 "어 왔냐? 요새 힘들진 않니? 뭐뭐 하는데 잘 돼 가니?" 막 이런 그런 따뜻한 정을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마음 공부인데요. 요새는 되게 막 사이비 종교에 이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원래 원불교에서도 쓰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가 원불교 재단의 학교였어 가지고 마음 공부라는 그런 마음 공부가 하나의 교과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전교생이 모여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이 환경, 나와 부모님, 나와 선생님, 이런 관계를 항상 들여다보고 그 사이에 나를 항상 나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저 자신을 찾고 그냥 저 자신에게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공동체 활동인데, 이게 공동체 활동이 그 뭐 활동이 아니라, 아 저희가 했던 공동체 활동을 말한 거예요. 아무튼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전교생이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좀 많았어요. 일 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은 월요일 한 주를 여는 시간이라고, 전교생이 다 같이 도서관에 다 같이 모여서 이번 주는 이번 주에 이슈도 나누고, 그리고 뭐 다 같이 교과도 부르고, 뭐 어떤 일이 있었나 도서관 사서쌤 나와서 도서관 소식 전해 주시고, 막 교장쌤 나와서 훈화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런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막 다 같이 갖는 그런 한 주를 여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학생들도 나와야 돼요. 이게 무조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진짜 막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진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던 여행에 대한 감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거는 그 전교생이 다 섞여서 회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 진짜 핸드폰에 관련된 주제도 있었고, 환경, 뭐 도덕성 관련한 막 뭐 행동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조그만 조를 만들어서 그 조끼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 교시에는 그 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교생이 있는 곳에서 공유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어요. 다음에는 기숙사인데요. 이게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전교생이 함께 사는 그런 정말 정신없고 힘든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막 친구랑 두세 시까지 떠들다가 사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막 그 층간소음에 항상 시달렸었고, 시달리기도 했고, 뭐 진짜 막 애들이랑 밤까지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막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기숙사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일단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인문계 학부에서 했던 그런 교육은 물론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공부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고, 사람을 대하는 걸 배우는 것도 공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는 것도 공부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공부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저와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음 공부가 좀 연장선인데, 어 항상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전화가 올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 되게 발표를 많이 하면서 남 앞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겼고, 친구와 다투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아니면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생겼었습니다. 어 이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환경 탓일 수도 있지만, 환경 덕분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가 느꼈던 것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하기 전에 회고담을 쓴 게 있어요. 그 회고담 짧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이 학교를 다 똑같이 다녔지만 누구는 활동을 부질없고 귀찮다고만 생각하고 누구는 성장한다. 나는 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는 태도 차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를 칭찬하고 싶다." 이런
회고담에 있던 그 구절인데요. 어 이런 제가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제 스스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학교에서 물론 끝까지 다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과 획일적인 교육과 시험 그리고 대학만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있기에는 그러면서 대학만을 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되게 두서없이 말해서 좀 죄송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깨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